실벨 티키타카 2024년 4월 23일입니다. 오늘은 캐피탈 엣지 제이크님과 함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제이크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제이크란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벤처 투자자이고요. 현재 캐피탈 엣지라고 하는 뉴스레터 이제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딥텍 포커스의 이제 캐피탈 로드 벤처스라고 하는 지금 VC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아직은 이제 스텔스 모드, 또 이제 스텔스 모드라고 하면은 좀 이제 있어 보이니까, 네, 그 스텔스 모드의 이제 벤처 캐피탈 펀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SF 그 산호세에 사시는 거죠? 미국에서? 네네. 지금은 이제 산호세, 어떻게 보면은 전통 진짜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써니베일 지역에 살고 있고요. 예전에 한국에서 또 이런 반도체 쪽 이제 테크 관련 이제 투자들을 좀 이제 많이 해왔었고, 최근에 이런 특히나 이제 AI 붐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런 이제 AI 트렌드가 인프라에서 이제 세미컨덕터 칩까지 이제 내려오는 트렌드를 좀 흥미롭게 보고 관련 세그먼트들을 많이 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요 캐피탈 엣지 뉴스레터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뎁스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보고 있고, 요게 네이버 음. 프리미엄 컨텐츠에 올라가고 있으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유료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 감사합니다. 9,900원 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미국의 음, 실리콘밸리의 여러 가지 섹터들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음, 굉장히 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도 보고 음,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주제를 조금 반도체 쪽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이제 음, 좀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사실,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런 그 반도체 쪽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도 많으시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 관점에 관심이 많아서 요런 것들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또, 투자 펀드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제이크님께서. 음, 그래서 제가 좀 인트로를 하자면은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이제 코튜에서 나온 리포트를 좀 이제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웹사이트를 좀 보면은 그렇죠. 코튜에서 음, 더 커밍 레볼루션이라는 그 자료를 발간했었는데 아, 여기에 더 커밍 레볼루션 요 맞아요. 자료가 A. 한 네네 AI 더 커밍 레볼루션 얘기를 하면서 여기 굉장히 컴프레hen시브하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어서 음,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사이클이 어떻게 올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저도 좀 투자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었었고 이제 요 자료를 이제 뭐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건데 제가 캡처해서 좀 음, 그 PDF로 좀 해봤는데 거기서 몇 개만 좀 장표를 보고 음, 어, 넘어가면은 조금 더 컨텍스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께서 음, 여기서 아주 하이레벨로 보면은 이제 음, 그러니까 한 뭐 70페이지 정도쯤에 이제 티시스가 네다섯 가지 티시스 음,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AI 모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개발자 도구, 그다음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이제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세미컨덕터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앞에 엔비디아랑 뭐 전력 얘기를 하면서 GPU 얘기를 쭉 하면서 음, 반도체 쪽 사이클이 이제 한 번 더 온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썼고 그래서 메인프레임 PC, 스마트폰, 퍼블릭 클라우드, 그다음에 AI 때문에 반도체 투자액 이제 늘어날 건데, 음, 요 앞에 있는 네 개 숫자를 합쳐보면은 이게 한 500빌리언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한 것만큼 큰 투자가 이제 집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썼고, 음, 샘 알트만이 뭐 1 트릴리언 달러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완전히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수 있겠다. 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누가 음, 위너가 될 거냐? 한마디로 그냥 다 잘 될 거다. 라는 그렇죠. 얘기를 네. 아무거나 뭐라도 사라 아무거나 뭐라도 사라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음, 그래서 요게 이코시스템에 요런 플레이어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음, 있는 것 같고 그게 하나의 이제 엄청나게 큰 사이클이 왔다라는 음, 얘기가 있고 그게 하나 티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이제 그 트레이닝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음, 인프런스 쪽이 이제 돈을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LLM이 깔리고 나면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쓸 거기 때문에 이거 인프런스 할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엣지 디바이스에서 돌리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트레이닝 얘기가 나오고, 이제 페타플롭 단위로 봤었을 때에, 음, 어, 한두 달 만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추론 수요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가 요 코티오 리포트의 그 스토리여서 음, 여기에 뭔가 기회가 굉장히 많겠다라는 힌트를 생각은 들었었고, 그래서 음, 재홍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쪽 어떤 티시스신지랑 음, 그다음에 한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관심 많이 갖고 있던데 반도체에 대해서 어, 음. 제이크님이 보시는 큰 그림이라던가 기회를 보시는 분야는 어떤 가설을 가지고서 보시는지를 말씀을 주시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코트 리포트를 이제 다시 읽어봤는데, 한 반도체 관련한 이제 칩에 이제 북한에서 보면은 내용이 한 5페이지 정도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좀 재밌는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실리콘밸리 쪽에서 이런 AI 인프라를 다룰 때 관련 내용이 이제 뭐 클라우드,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쪽까지 이제 내려오는데 반도체까지 이렇게 다루는 경우는 사실 이제 많이 없어요. 사실 이제 제가 또 이제 코트 리포트를 볼 때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얘네들은 그래도 이 퍼블릭 마켓을 다루니까 그래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점이 좀 이제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웬만한 이제 큰 반도체 기업들은 다 상장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 스타트업 씬에서 이런 반도체를 많이 특히나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 출판되는 이제 리포트에서 반도체 관련 내용을 많이 다루지 않는 게 이게 그 안중에서가 아니라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이제 좀 이제 건방진 가설을 좀 이제 가져보기도 이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코트 정도 되니까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좀 다뤄주는 것 같지만 아직도 이제 뭐 그런 이제 뎁스 있게 이제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반도체라고 하는 분야를 하나의 이제 이코시스템이라고 이제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고 특히나 한국에서 워낙 그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큰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반도체를 바라보는 느낌 이 약간은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뭐 이제 코스닥에 들어가거나 코스피 상장사들만 봐도 반도체 관련 이제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상장이 이제 되어 있잖아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실 빌리언 달러 이하 되는 반도체 관련 기업은 사실 이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뭐 우리의 관점에 영향을 좀 미치지도 않았나. 때마침 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또 폭락을 이제 하는 바람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이제 궁금증이 이제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은 것 같아서 좀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몇 가지 좀 제가 주로 이제 보는 자료들,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런 장비사나 아니면 이제 소재 관련 회사에서 이제 그 퍼블리시하는 리포트들도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쪽에서 관련 자료들을 좀 이제 떼온 거를 가지고 도대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스타트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제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도 이런 반도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짧게 좀 내용을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아까 제가 준비했던 그 페이지로 가시면은 아마 뭐 다들 한 번씩 이제 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시장 규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거의 이제 감소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이클로 봤을 때는 뭐 이제 금융위기가 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반도체 시장 규모가 뭐 단기적으로 축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사실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는 흐름, 반도체 수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이제 흐름 중에 이제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그게 이제 과거에도 사실은 이런 컴퓨팅 에라라고 하는 이제 단계를 지나면서 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져왔고, 특히나 이제 지금이 바로 이제 네 번째 이 그 슈퍼 사이클이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AI 슈퍼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면서 반도체 관련한 이제 시장 규모가 또 이제 2배 이상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사실은 뭐 이 부분은 뭐 이견은 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워낙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직관적인 부분이고 이제 당연한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동의를 이제 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지금 이 반도체 관련해서 뭐 한국에도 사실은 뭐 삼성전자의 뭐 1년 뭐 R&D 규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탑5 이제 칩 메이커 그리고 탑5 이제 장비 제조사의 R&D 규모를 모아봤을 때 한 뭐 지금 한화 기준으로도 거의 한 70조? 70조가 이제 넘는 규모가 사실은 이제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이제 스케일로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1년에 실리콘밸리 전체 벤처 투자 금액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투자가 반도체 씬에서는 사실 이제 매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 왜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이런 반도체 관련 투자 스타트업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고 아니면 이제 많이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뭐 이제 100조 단위가 이제 넘어가는 회사들이 이제 인하우스로 사실은 이제 다 R&D를 해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대규모의 투자가 사실은 이제 필요하고, 모두 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반도체 노드가 계속 줄어들면서 지금 뭐 3나노, 2나노까지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를 그 정도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도 사실 뭐 지금 뭐 파운드리 쪽으로 가면은 TSMC나 삼성 정도밖에 없고,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산업에 다시 이제 뛰어들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이제 뭐 10조 정도만 가지고도 명함도 못 맨다고 하는 이제 분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투자 분야였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주목하는 트렌드는 이 정도 되는 1년에 70조 되는 이런 R&D 분야에서 5%만 이게 이제 언번들링이 돼서 뭔가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서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이제 큰 세그먼트가 될 수 있을 거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런 대형사들이 R&D를 주도를 했다면은 최근에는 워낙 그또 수요가 다양해지고 또 혁신의 속도가 빨라져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제 이런 대형 기업들의 외부에서 혁신들이나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쪽에 자금이 몰리고, 그런 자금들이 1년 전 세계 반도체 R&D에 5에서 10%만 벤처 에코시스템으로 더 흘러 들어오더라도 관련된 이제 투자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그리고 그런 가설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삼성, 음, TSMC, 삼성과 인텔이 R&D가 굉장히 많네. 이게 뭐 여러 가지 분야가 합쳐져 있어 그렇겠지만 이 그, 그래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TSMC R&D 규모도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삼성 못지않은 규모인 거고, 음, 그리고 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비슷한 이제 규모고, 인텔이 최근에 사실 파운드리로 넘어오는 게 좀 이제 흥미로운 이제 분야인데, 예전에 이제 IDM이라고 해서 이제 삼성이나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부터 이제 제조까지 이제 모두가 다 하던 단계였는데, 사실은 이제 인텔이 다시 또 바운드리에 넘어온다. 그것을 다시 또 미국에서 하겠다. 사실은 이제 반도체 쪽도 지금 리쇼어링도 되게 큰 이슈거든요. 사실 그래서 또 이런 관련 투자가 미국 쪽에 몰린다는 것도 좀 흥미로운 이제 트렌드가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뭐 반도체 지금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 도대체 이제 사실은 이제 얼마나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집약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언어로 설명하기 이제 힘들 정도로 정말 이제 그 뭐냐 지금 저희가 쓰는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에도
뭐 수십억 개 이제 트랜지스터가 지금 들어가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혁신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은 심플하게 보면은 컴플렉시티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을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비용을 이제 낮추고, 사실은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꾸준히 사실 이제 개발하는 게 결국 이제 반도체 개발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게 이제 아마 애플에 들어가는 이제 칩일 텐데, 지금 이제 가로 세로 1cm 칩 안에 들어가 있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150억 개인데, 이게 지금 대조 단가가 30달러로 어떻게 내려올 정도로 지금 이제 반도체 그런 소형화라고 하든지 이런 이제 혁신들이 진행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근데 여기서 더 어떻게 보면 지금 AI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AI 컴퓨팅 파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작아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폼팩터가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챌린지들이 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요런 음. 칩들은 몇 나노 공정이에요? 대략 한 10나노, 5나노? 몇 나노 정도라 보면 되나요, 요거는? 지금 거의 5나노 언더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노를 볼 어, 때 이제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CPU, 소위 말하는 이제 그 AP 칩하고 약간 다른데, 지금 네. 이제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제 AP 칩을 이제 만들 때 TSMC가 지금 이제 미래 공정으로 적용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나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아, 3나노를 적용하는 게 아마 아이폰 16? 네, 그때 들어가면은 3나노 공정으로 내려갈 거라고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 그렇구나.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1나노 이하로 갈 수 있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뭐 이제 원자의 그뭐 원리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뛰어넘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해 오던 이제 반도체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맞지 않게 된 지가 좀 되었고, 무엇으로도 가장 이제 유명하죠.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었고, 무어의 법칙이 이게 2년마다 아마 이제 컴퓨팅이 이제 2배씩 늘어난다, 그런 내용이었었고, 예전에 저희 그 황해 법칙이라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그 황해 법칙도 있었잖아요. 그 황창규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님이 네네. 이제 주장했던, 그도 네. 아마 1.5년인가 2년마다 이제 메모리 용량이 뭐 2배씩 늘어난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아마 이제 반도체 개발 측면에서는 이제 무어의 법칙이 사실은 잘 맞지 않아진 게 한 2,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느려지고 있는 건가요, 개발 속도가?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나노대가 너무 이제 내려오게 되다 보니까 음, 생각보다 이제 그 발전 속도가 예전만큼 이렇게 이제 리니어하게 이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된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지금 어떤 컴퓨팅 수요를 보면은 지금 이제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이런 수요가 이제 무어의 법칙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언급이 나온 게 2021년도예요. 사실 지금 이제 가져온 이 타이틀이 이제 2021년도에 이 기사 제목이 나왔었던 건데, 사실 이 챗GPT가 나오기 2년 전부터 이미 이 AI 관련한 컴퓨팅 수요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라는 게 이쪽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다 예견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차트에도 나오는 것처럼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트랜지스터 계산 용량이 이제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지금 이제 머신러닝 그 트레이닝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컴퓨팅 용량이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사후에 이제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어의 법칙에 따른 이제 반도체 용량이 늘어나는 건 한계가 있으니, 그럼 반도체를 뭐 쌓아 올릴 거냐, 뭐 옆에다 붙일 거냐, 아니면은 이제 옆에다 이제 가속기를 붙일 거냐,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시작되기 된 게 이미 한 2, 3년 정도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AI가 이제 본격화되고 엔비디아가 이제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을 이제 끌어 모으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보이게 되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대항마들도 생기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접근하는 방식과 다르게 뭔가 이제 컴퓨팅에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그런 시도들이 또 단순히 큰 대형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단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게 최근 한 1, 2년 사이 트렌드라고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네, 근데 여기서 그 음, 무어의 법칙이 음, 이제 그 단위가 너무 작아지니까 어떤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해서 이게 이제 플레이토에 와서 음, 이제 느려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음, 되는 것 같고, 음, 근데 그 AI 트레이닝 그 수요가 더 빨리 증가한다라는 게 이제 음, 전체 컴퓨팅 파워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AI 추론에 들어가는 그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더 이제 총량 기준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음, 한계에 왔다. 그러니까 그 천장을 음. 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나요? 그런, 어,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컴퓨팅 수요를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속도가 이제 못 따라간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다 아, 보니 가장 보면은 가장 빠른 가장 음, 빠른 칩이 음, 이제 가장 빠른 칩이 AI 훈련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음. 속도를 못 따라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속도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이제 패러럴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제 뭐 여러 칩들을 뭐 이제 한꺼번에 이제 뭐 넣는 거죠. 가장 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엔비디아가 쓰는 이제 GPU 같은 게 이제 단순히 하나의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에는 하나의 CPU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제 GPU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만 개의 이제 칩을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메가 실리콘에 이제 담아서 그거를 하나의 이제 단위로 이제 돌리고 그것들을 또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관련한 이제 소프트웨어가 또 이제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하나로 안 되면은 뭐 10개로 이제 돌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이제 되는데 예전에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컴퓨터를 2년마다 저희가 한 번에 바꾸는데 이제 2년마다 이제 컴퓨터 바꾸려면 이제 컴퓨터가 느려지잖아요. 그리고 느려져서 2, 3년 되면은 이제 컴퓨터랑 메모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내 소프트웨어나 게임을 돌리는데 모자라니까 이거를 좀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2,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바꿔 왔잖아요. 그 얘기는 저희가 2, 3년마다 이제 늘어나는 이제 저장 용량, 그 다음에 연산 용량을 2, 3년마다 개발되는 CPU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충분히 사실은 커버가 됐다라는 이제 얘기거든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개인 컴퓨터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 센터로 가보니까 2, 3년마다 새롭게 나오는 이런 그 2배씩 늘어나는 연산 속도만 가지고는 내가 필요한 이런 그 트레이닝 연산을 돌리기에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지금 뭐그 컴퓨터 지금 여러 대를 붙여서 써야겠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컴퓨터 여러 대 붙이면은 이제 힘드니까 그럼 칩을 여러 개 쌓아서 CPU가 하나가 안 되면은 뭐 5개, 10개를 붙여서 이제 돌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뭐 GPU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가속기도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런 컨셉으로 이제 컨셉추얼리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 비유를 음, 주셨는데 이제 음, 옛날에 제 PC를 쓰다가 2년 지나면 느려지는 게 음,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느려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내가 쓰는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게임 같은 사양도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 못 따라가서 바꿔줘야 되는 건데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컴퓨터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저희가 쓰는 그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용량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계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뭐라 이제 이게 캐파가 커지니까 저희가 이제 느려졌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 이게 사실 아, 컴퓨터가 느려지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돌리는 프로그램도 뭐 그냥 게임이라고 놓고 보면은 이제 점점 이제 그래픽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새로운 버전 게임 돌리려고 하면은 컴퓨터가 버벅된다라고 음, 이제 느끼는 게 컴퓨터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의 그런 이제 그가 필요로 하는 이제 컴퓨팅과 아니면 메모리와 이제 하드웨어 용량이 이제 커진 거죠, 사실. 그게 마찬가지 이제 데이터 센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당연히 이제 뭐 용량이 늘어나고 이제 컴퓨팅 연산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면은 데이터 센터도 그거에 맞춰서 그냥 리니어하게 계속 이제 증축을 해오거나 업그레이드를 이제 서버 칩들을 이제 교체를 해주면 됐는데, 지금 나오는 이런 아까 이제 단순히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코트 보고서에서 나온 게 이제 단순히 이제 트레이닝 비용이 아니라 이 트레이닝을 한 모델을 실시간으로 지금 돌리는 거. 사실 이제 오픈 AI도 이제 그렇게 자기네 챗 GPT를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 실시간 서비스에 대한 컴퓨팅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예전과 같은 이런 CPU의 증가 속도에 더해서 여러 CPU들을 이제 붙이고 뭐 GPU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용량을 더 이제 키워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튼 이 소프트웨어 컴퓨팅 그가 증가하는 이제 속도가 예전보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요구사항이 높아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그렇죠. 마스크 RTN은 이런 음, SSD 이런 거는 이건 음. 뭔가요? 이거는? 그거는 또 전문 용어라서, 네, 저도 아,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봤습니다. 모델이 같은 건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요 정도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네. 데나이즈 이거, 스케일링의 종말. 네, 네, 이것도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이것도 좀, 뭐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2005년부터 사실 이제 맞지 않게 됐다, 이제 이 얘기인데, 네, 이게 뭐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소자의 크기를 줄여도 이제 전력 밀도가 이제 요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지가 됐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네, 반도체가 계속 줄어드는데 사실은 이 전력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결국 이제 반도체 온도도 증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연산 속도도 이제 느려지는 현상. 예전에는 이제 뭐 반도체 속도가 이제 줄어들어도 이제 반도체 성능에 이제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또 이 소자의 크기가 이제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전력 밀도를 유지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사실 이제 열도 많이 나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뭐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제 칩에 대한 이제 쿨링 이슈가 또 이제 나오고,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게 예전에는 뭐 이게 반도체가 규모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뭐 열밀도라든지 이런 이슈가 별로 이제 없었는데, 사실 이제 2005년부터 이 사람 데나드 스케일링이 이제 맞지 않게 되면서 반도체의 에너지 컨섬션이나 이제 온도 관리 부분도 사실은 이제 주요하게 되었다라는 게 여기 이제 핵심 메시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최근에 보면은 이런 뭐 데이터 센터를 식히는 뭐 이런 뭐 새로운 뭐 쿨런트를 이제 쓰는 기술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실 이제 저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이슈가 된 지가 좀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핵심은 결국 이제 예전처럼 뭐 이제 설계로 해결하던 이슈, 그리고 이제 뭐 웨이퍼 단에서 이제 해결하던 이런 이슈들을 과거의 방식대로 계속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도 그렇고 이런 스타트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보다 빠르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돌아가는 칩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니즈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뭐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좀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런 뭐 반도체 전력과 관련된 이슈들의 좀 핵심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크기를 너무 작게 만들면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서 이제 성능이 음, 조금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네네. ARM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접근이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여기 이제 차트가 이제 실제로 IEA 이제 그 뭐냐 인터내셔널 일렉트릭 어소시에이션인가, 아무튼 이제 전력 협회에서 이제 낸 자료인데, 지금 이제 AI와 관련한 데이터 센터 이제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예측을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ARM 암 홀딩스 이제 CEO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미국 전력 수요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4%인데,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2030년이 되면은 이게 25%가 될 거다.
이제 이 예상을 이제 놓고 있고, 이 추정에 대해서는 뭐 큰 뭐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트렌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냥 그 선을 쭉 그어 본 거니까, 트렌드는 이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얘기를 ARM이 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 이제 ARM이 사실 이제 저전력 반도체 설계 이제 1인자고, 그걸로 사실은 이제 모바일 시대에 인텔을 이제 뛰어넘은 회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AI 시대에 필요한 칩에 대해서도 이제 그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이 뭐 빌드업을 이제 놓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반도체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런 팹리스 업체들은 그 에너지 이슈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계속 그 이제 그 뭐 또 세말트만 이제 얘기가 오늘도 무슨 어디 투자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에너지 전기가 많이 쓸 것 같으니까 뭐 그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자. 뭐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테크노 옵티미스트죠. 이제 기술의 이슈를 기술로 이제 해결해야겠다, 해야겠다. 그래서 뭐 이제 전력 이슈에 대해서도 전력 공급을 더 늘리자라는 방향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전력에 대한 사용을 효율적으로 바꾸자라는 이제 뭐 접근법이 이제 있을 이 두 개가 이제 있는데, 뭐 둘 다 사실은 이제 모든 할 수 있는 건 다 시도를 이제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불변의 진리는 이제 전력 사용이 계속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의 전력 수요가 굉장히 이제 늘어날 거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이슈를 우리가 해결할 거냐라는 점에서는 이런 홀딩스와 같은 이제 대형 기업도, 그리고 뭐 그 세말트만이 투자하는 이런 뭐 뉴클리어 그 이 핵발전소 기업도 뭐 다들 이제 이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뭐 투자를 하고 뭐 펀딩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좀 트렌드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 이제 발전 시설도 더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칩 효율화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뉴욕타임스 기사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가 4% 정도라고 했으니까, 음, 이거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4%라고 하니까, 음, 뭐 미국 전체 전력 수요는 한 10 트릴리언 와트 시기가 음, 되는 것 같고, 뭐 그 정도. 음, 2006년도에 한 뭐 요렇게 합쳐가지고 한 7, 8 트릴리언 0.7 정도? 음, 요게 한 20 트릴리언 20까지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10년 후에 그런 숫자들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불변의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결국은 하우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또 이제 집중하는 뭐 스타트업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네. 정도 하이레벨 음, 오버뷰는 말씀 주신 것 음. 같고, 이, 그, 이게 이제 마지막 건데, 이것만, 네, 잠깐, 네, 네, 코멘트. 예, 예. 네. 이게 네네네. 사실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이제 혁신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게 반도체 설계, 소위 이제 저희가 이제 팹리스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 반도체 설계 쪽에서 어떻게 좀 더 이제 뭐 더 나은 이제 솔루션을 이제 낼 거냐.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파운데이션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패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뭐 소재, 뭐 그다음 모듈, 패키징 이런 쪽에서 어떻게 이제 혁신을 할 거냐. 이 두 가지 이제 접근 방식이 이제 결국 이제 다 중요하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제가 좀 재밌게 좀 보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디자인 이노베이션 패스, 이런 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팹리스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고, 이 관련한 스타트업들은 미국 특히나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상장한 이제 에스테라 랩스 같은 경우도 이런 팹리스 관련한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파운데이셔널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미국보다는 아시아나 유럽 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게 아시아 쪽에 이제 한국에 이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장비사들이 있고 일본에도 뭐 도쿄 일렉트론 같은 이런 고쿠사이 이런 이제 장비 업체들이 있고 또 장비 사이드로 가면은 또 유럽이 또 최강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한 이런 장비나 소재 쪽의 이제 혁신은 실제로는 실리콘밸리 쪽에서 많이 없고, 왜냐하면은 그런 관련한 인재들이 미국에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은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쪽이 사실은 이제 많이 있고, 또 최근에 리서치 해보니까 이스라엘 쪽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이코시스템이 이제 형성이 된 지역에서 대형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 기업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또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는 트렌드가 요새 많이 보여서 이런 좀 보통 이제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혁신 뉴스 이런 그 스타트업들 보면은 실리콘밸리에서는 다들 디자인 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디자인 쪽만 혁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좀 글로벌 뷰를 가지고 보면은 이런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뭐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런 좀 트렌드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이크님은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거를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한국이나 일본, 유럽은 이제 음. 별도의 마켓이고 실리콘밸리에서 투자 기회를 보시는 건데, 요 양쪽 다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파운데이셔널이랑 디자인 쪽에. 미국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오른쪽 관련한 디자인 이노베이션, 팹리스 쪽 아니면 좀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 쪽에 계속해서 이제 좀 새로운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어, 이 반도체 쪽으로 넘어오면은 사실은 이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좀 넓게 좀 놓고 이제 보려고는 이제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단기간에 좀 또 새로운 그 스케일업이 되는 이제 스타트업들 이제 그런 부분은 근데 사실 오른쪽 최근에 이제 이런 디자인 이노베이션 패스 쪽에서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는 게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런 이제 새로운 반도체 설계 지금 이제 직면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 기술적인 이슈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사실은 이제 디자인이나 이제 소프트웨어나 뭐 가속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이퀴먼트나 뭐 소재 이런 관련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영역이 아니라 사이언스의 영역인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인 뷰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 특히나 이런 디자인 이노베이션 패스 쪽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쪽에 있는 영역에서 한 5년 내에 좀 이제 새로운 재밌는 시도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뭐 지금 준비하시는 그 음, 펀드 음, 그 캐피탈 노드 음, 벤처스에서 음, 준비하시는 뭐 생각하시는 대략적인 펀드 타겟 사이즈, 그다음에 뭐 음, 지역적으로 저는 사노스에 계시니까 당연히 미국 쪽 투자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지역적으로 어떤 쪽에 비중을 음, 생각하시는지 한 음, 60, 70% 미국 기타 나머지 예를 들면 음, 그리고 포트폴리오 개수는 몇 개 정도 생각하시는지 대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이게 음, 뭐 아주 아이디어 상태셔서 아직까지 음, 미확정이면 뭐 그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음. 어느 정도로 부탁하고 계시나요? 펀드에 대해서는? 일단 뭐 사이즈는 아직까지는 뭐 당연히 이제 고민 중이고요. 또 이제 그거는 또 마음대로 되는 거는 또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네. 명확한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초기 기업 이제 시드부터 이제 시리즈 A 정도까지 이제 그 스테이지에 이제 집중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50% 이상은 이제 미국 쪽에서 반도체 플러스 알파로 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좀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이제 필요한 뭐 다양한 좀 영역까지 좀 확장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영역까지 좀 확장해서 좀 보려고 이제 하고 있고 아무래도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좀 빠르게 혁신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 이런 이제 팹리스 쪽, 이제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해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스타트업들은 모두 다 지금 좀 눈여겨보면서
가끔 이제 관련 이제 스타트업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제 이런 그 레딧이나 이제 올라오는 글들을 좀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들도 만약에 이게 과학 물리적인 법칙으로 뭐 말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좀 뭐 허무맹랑한 시도를 하는 스타트업들도 또 많은데, 뭐 사실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뭔가 좀 말이 되는 좀 텐저블한 그런 좀 시도를 하는 스타트업들을 계속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하고 있고, 펀드 관련해서는 또 이제 좀 더 디벨롭을 하면서 또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미국이 아까 50% 정도라고 말씀 주셨나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럼 나머지 50%는 뭐 한국일 수도 있고 유럽일 수도 있고 그건 좀 열려 있는 거네요. 대략적인. 네, 뭐 극초기는 좀 더 오히려 지역을 좀 넓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제 뭐 시드나 이제 시리즈 A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좀 아시아 쪽 비중을 좀 더 가져가려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아무래도 뭐 제가 좀 더 이제 익숙하기도 하고 좀 더 이제 에코시스템을 좀 잘 알기 때문에, 뭐 최근에 사실은 좀 뭐 네덜란드나 스위스 쪽에서도 반도체 관련 좀 재밌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나오기는 이제 하는데, 이게 좀 스케일업 하는 단계를 따라가기는 제가 뭐 이제 로컬에 뭐 없으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쪽까지는 아직 생각은 이제 하고 있지는 않고, 네, 기본적으로 미국 플러스 알파로 좀 이제 지역을 좀 이제 보려고 하고 있고, 또 섹터도 반도체뿐 아니라 이제 좀 넓게 뭐 그래 딥테크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좀 이제 배터리나 아니면은 이런 뭐 다른 영역까지도 뭐 커버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이, 시드나 A에 투자하시면 사실은 이제 뭐 작은 회사들, 작은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이, 기존에 있는 엔비디아나 삼성,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 ARM 이런 회사들하고 만큼 커지는 거는 뭐 2, 30년, 3, 40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엑싯은 보통 요런 큰 회사들한테 뭐 한 500밀리언 전후에 팔리고 요런 기회들을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한 뭐 20밀, 30밀리언 밸류에 들어가도 2, 30배는 나오니까 그 정도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투자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 일단은 이게 좀 지역마다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이런 좀 이 반도체 스타트업들에 대한 이제 M&A가 상당히 좀 활발한 편이거든요. 뭐 최근에도 보면은 사실 뭐 반도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뭐 데이터 센터 쪽만 해도 이런 뭐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M&A에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들고, 사실은 뭐 이제 이런 M&A가 뭐 단순히 이제 기업을 인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인재, 에쿼하이어 측면도 있고, 지금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의 CEO로 오신 분이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M&A 된 회사의 그 창업자였거든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런 뭐 M&A가 이제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들의 M&A가 아마 이런 딥테크 쪽에서는 가장 활발한 엑싯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또 제가 한국 쪽도 좀 익숙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500억 이상 매출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또 상장도 가능하고, 또 뭐 또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또 이제 제도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잘 활용하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이제 멀티 리전으로 또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런 또 펀드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또 엑싯을 이제 고려했을 때 또 미국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또 한국하고 또 많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쪽에서는 또 딥테크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건 M&A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점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은 그러니까 아까 얼리 스테이지를 미국 쪽을 좀 더 얼리 스테이지를 보시고 기타 지역을 음.
레이스 스테이지 보신다고 하셨나요? 반대로 말씀 주셨나요? 뭐 지역하고 뭐 스테이지가 뭐 엮일 것 같지는 않다고 뭐 아직까지 생각은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거의 이제 극초기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또 지역을 좀 뭐 넓게 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렇게 좀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시리즈 A 정도까지 올 때는 아무래도 좀 미국 쪽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좀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일단은 이제 생각은 이제 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또 이제 시리즈 A, B 단계에서 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좀 과도한 밸류를 받는 경우도 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극초기는 뭐 지역에 관계없이 좀 넓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즈 C드나 시리즈 A까지 지역은 이제 미국 쪽을 계속 좀 팔로우를 하는 방식을 뭐 현재는 뭐 고려하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분야별로는 이게 여러 가지 딥테크 쪽도 말씀 주셨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뉴스레터 쓰신 것 중에는 이제 스페이스 테크 쪽도 쓰신 것도 있으시고 이제 그런 것들도 영역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우주 관련된 회사들? 뭐 될 수는 있다고 이제 보는데 사실은 이제 네. 접점은 좀 있어야겠죠. 이게 최근에 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보니까 뭐 우주에서는 어떤 반도체를 써야 하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또 하는 전문가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저도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런 이제 접점이 되는 영역은 또 이제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뭐 제가 이제 뭐 LPA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준비를 하는 단계는 이제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드래프트하면서 구체화할 것 같지만 일단은 뭐 반도체를 50% 이상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반도체나 아니면은 이런 컴퓨팅과 관련한 이런 다른 버티컬 쪽에 좀 뭐 50% 이하 이렇게 좀 이제 좀 투자하는 딥테크 포커스 펀드로 좀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몇 개 회사들을 좀 주셨는데 요거까지 가면 좀 길어질 것 같고 뭐 일단은 하이 레벨로 대략적인 어프로치는 제가 뭐 어느 정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회사들이나 어떤 회사들을 조금 재밌게 보시는지는 별도로 한 번 정도 세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뭐 C마다 AI라던가 힐로, 램, 메모리, 이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런 회사들이 어떤 컨텍스트인지 저도 이제 피치북에서 어떤 데가 투자했는지도 좀 봤었는데 뭐 글로벌 투자자들도 들어가 있고 뭐 월든 캐탈리스트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리고 뭐 라이스피드도 최근에 그 반도체 투자를 몇 개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 클릭 더 들어가서 조금 더 티시스를 회사들별로 보면서 좀 더 얘기도 해보고 뭐 보고 있는 파이프라인 얘기들을 하는 건 조금 센서티브할 것 같지만 이제 그게 어떤 쪽 그림인지를 한 번 정도 더 말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뭐 기사들은 좀 보려고는 제가 열어놓긴 했는데 요거까지 보기에는 오늘의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을 한 번 정도 더 해서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뭐 추론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은 귀동량으로 들었었고 여기서 조금 드릴다운 해보면은 뭐가 좀 있지 않겠나라는 그냥 대략적인 생각은 좀 해봤었는데 그런 얘기들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지금까지는 이제 트레이닝이 많았었는데 인플루언스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은 할 거다. 이제 GPT-4 트레이닝 할 때 요 정도 21 페타플롭스 빌리언 썼는데 이제 사용을 하는 게 80빌리언 페타플롭스 정도로 한 4배 이상 커질 수 있다. 이런 관련된 이제 기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다음번에 한 번 더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30분 정도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네. 레코딩은 여기서 좀 편집을 잘. 네. 편집을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레코딩은 여기서 스톱을 하고 따로 랩업을 잠깐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